자, 현시각이 10시 44분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양쪽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의 역시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을 보면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크게 내려간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들 CPI가 발표됐었죠. CPI 발표됐을 때도 약간 예상보다 위였다. 하지만 그게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을 벗어난 건 아니다. 여전히 인플레가 좀 잡히고 있다 해서 좀 주가가 그래도 긍정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CPI에 이어서 PPI가 또 예상치를 위로 윗돌면서 야, 이거 조기 금리 인하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또다시 어제 PPI가 높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노동부가 PPI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0.6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시장이 0.3을 발표했는데 이거보다 2배 뛰어난 거죠. 2배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수치는 1월 달에 0.3도 뛰어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이 상승하면서 2023년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줬고요. 이것도 시장 예상치가 1.1이었는데 이것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너지하고 식료품, 변동세 큰 걸 뺀 거를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전월 대비 0.3인데 전년 동월 대비 2.0. 근데 이게 각각 그 예상치 0.2하고 1.1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CPI도 부담인데 이번에 PPI도 부담감을 주니까 국채금리가 위로 상승할 모습을 줬고 또 기술주들이 약세 현상을 보이는 이런 양상이었죠. 이런 가운데서 패드가 지금 19일 그 다음에 20일 다음 주죠. FOMC를 개최하는데 여기 신중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점도표에서 올해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본다면은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목요일마다 나오죠. 요거는 20만 9천 명. 요건 이 앞에 그 나온 수정치보다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뭐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얘가 30분 봉의 모습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게 30분 봉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대의 매매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을 때마다 이걸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35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는 오늘은 주가가 현재까지는 조정받고 있다. 얘가 만약에 5장이라도 돌아서려면은 35가 이렇게 턴을 해야 얘가 돌아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조정받는다고 해서 얘가 어떤 틀을 깬 건 아닙니다. 모양을 보시면은 여전히 얘는 양쪽의 모양이 살아있고 특히 20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20선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20선이 따라있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가도 저점일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부담스럽고 다음 주에 어떤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결국 이렇게 내려갈 때도 내가 여기 보시면 뭐 10시도 안 됐죠. 아침에 장 시작하는데 얼마 안 돼서 벌써 이건 누차있지만 3천당 30을 버는 매매 기법이거든요. 이렇게 벌 수 있는 요 방법을 내가 체득을 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갈 때는 매도 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이런 매매표를 내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동방향 매도, 동방향 매도, 동방향 매도 이렇게 있듯이 이런 매매 노하우도 같이 한번 배워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남바링도 우리가 한 번씩 배워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군들도 보실 때 막 쫓아가서 쏘시는 건 안 되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적당하게 조정했어요. 다만 이렇게 심하게 조정받는 것보다는 조정받더라도 한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조정받을 때 그 조정이 우리가 견조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뭐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들도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였다가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뭐 DB손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에 올랐던 금융보험 종목군이 좀 빠지고 있는데 견적에 조정받은 이들 종목군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저희가 이거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얘들은 뭐 갑자기 재료겠는 게 아니라 원래 올라갈 만한 그러한 그 실적이나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얘들은 좀 긴 차원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그 종목군단들은 지독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 이렇게 보시면 막 올라갈 때 뭘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쫓아가서 사시면 나중에 또 걸려됩니다. 여기도 만약에 두산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표현을 드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핑크를 주고 올라가다 조정 줄 때 매수.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서지 말고 올라가다가 조정 줄 때 저가 것을 매수하는 방법을 내가 가져가면 좋습니다. 리노공업도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정말 좋은 주식이거든요. 리노공업도 올라가다가 내려가니 핑크 다음에 조정 주니까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할 때 쏘면 자기들이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퀄리터스 반도체 이것도 또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요 명단을 이렇게 보셨다가 다만 이제 내려갈 때 쏠 때는 한 번에 쏘지 마시고요. 분할로 한 번에 쏘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롯데정보 이런 것들도 결국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쏘면 자기들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도 얘들이 위로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가 조정받는 종목군단들 걔들을 분할로 관심있게 이들 종목군단들을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다음 주에 FOMC 회의라든지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장은 여전히 변동수완이 움직일 겁니다. 다만 누차 주가 좋은 발 때마다 말씀드렸죠. 지금 어제도 사실은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2700을 돌파하는 기염을 통했어요. 매번 이렇게 주가 조정할 때 결국은 그래도 지나고 오면은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내가 베팅하기엔 가장 편안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내가 베팅을 쏠 때 편안한 내가 매매 방법이다. 다음 주에는 변수들도 많아요. 월요일날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엔비디아 DTC 2024가 개최되는데 여기 젠슨 황이 나와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금융정책 요거 회의 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 뭐 그 다음 날은 뭐 페덱스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가는 위아래 흔들릴 겁니다. 다만 밑으로 조정받을 때 베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이 장을 보면 얘가 발의 방향 위에 있고요. 여기 올킬 구간을 보시면 얘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여전히 이게 중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속도 조절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밑으로 내갈 때는 축하하는 매도가 아니고 내가 밑으로 갈 때는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분할 매수에다가 무게중심을 둔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강했던 종목들도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일부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오늘 또 밑으로 조정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면 그 조선업 같은 경우도 뭐 요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는 게 없죠. 그죠?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갈등 여기에 따라서 수혜 전망이 예상되면서 국내 이 조선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정유사들의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의 재련소가 감사 요구하는 것에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위로 올라가면서 이와 연결된 뭐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샀던 COPX 같은 것들도 올라가듯이 국내에서도 이와 연결된 이런 것 종목군단들도 하단에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만 이제 막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런 장보다는 약간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약간 뒤로 하시고요. 밑으로 눌러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제 보면 뭐 태광 같은 거 굉장히 강했죠. 또 S&T 에너지, 뭐 태웅, G2 파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건 약간 좀 큰 것 중에서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대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전략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저가권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밑으로 눌러줄 때 베팅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명단을 보시고요. 이 명단 속에 있는 종목군단들이 밑으로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해서 쏜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해주신 다음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